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개통도를 이용한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계속해서 배우고 있지만 수학이라는 과목은 여러 개념들이 단계적으로 또 연계적으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개통도를 이용해서 나의 빈틈을 찾아 그 빈틈을 채워주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삼각함수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예요. 자, 삼각함수는 여러분들 이름만 들어도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이 삼각함수도 역시 이렇게 단독적으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바탕으로 학습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내가 요 삼각비,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이 삼각비 기억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요 삼각함수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공대나 물리 전공을 조금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이후의 학습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습 꼭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삼각함수 역시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처럼 고등수학 하에서 배웠던 이런 다양한 함수 개념들과 연계되어서 많이 출제가 되고요. 수학상에서 배우는 우리 2차 방정식이나 1차 방정식 또는 방정식과 부등식 개념과 많이 연결되어서 나오는 단원이니까요. 여러분들 개통도 이용해서 내가 어떤 단원이 부족한지를 찾으셔서 채워서 학습을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함수 y는 a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a 사인 x 더하기 b의 최대값이 10, 최소값이 1일 때 실수 AB의 곱, AB의 값은 B 또는 Q래요. 그때 P 더하기 Q 값 구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딱 문제 보자마자 식이 너무 복잡하게 생겼죠? 그래서 멘붕 이러고 끝내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배운 개념을 한번 사용해 봅시다. 자, y는 a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a 사인 x 더하기 b래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생긴 게 살짝 우리가 아는 2차 함수처럼 조금 생겼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2차 함수처럼 바꿀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배웠던 개념 뭐냐면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는 1이다. 이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 한번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뭔가 사인 x는 우리가 바꿀 수 없으니까 코사인 제곱 x를 한번 사인 x처럼 바꿔볼게요. 그러면 코사인 제곱 x는 1 빼기 사인 제곱 x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코사인 제곱 x 자리에 얘네를 한번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리해 볼게요. y는 a 1 사인 제곱 x 더하기 a 사인 x 더하기 b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얘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a 사인 제곱 x 더하기 a 사인 x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뭔가 사인 x로 공통되어져 보이죠? 그럼 이때 우리 하나 더 개념 쓰면은 사인 제곱 x는 우리 사인 x 전체의 제곱이랑 같다는 거 배웠으니까 이거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a 사인 x의 제곱 더하기 a 사인 x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인 x 공통인 거 보이니까 우리 수학상에서 배웠죠? 뭔가 똑같은 거 있으면 치환하라는 거 배웠었는데 그래서 우리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뭐를? 사인 x를 한번 t라는 문자로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치환할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치환 했을 때 이 사인 x에 대한 범위를 생각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사인 x 여러분들 배우셨다시피 함수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나오니까 이제 t라는 이 문자도 마이너스 1과 1에서만 성립을 할 겁니다.
이 부분 꼭 잊지 말고 챙겨주시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이제 치환한 식을 써볼게요. 그럼 이제 t에 대한 식이니까 한번 ft라고 써볼게요. 그럼 ft는 마이너스 at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식이 t에 대한 함수식으로 정리가 되고,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2차 함수네요. 그럼 2차 함수를 한번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최대값, 최소값 주어져 있으니까 2차 함수를 한번 그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 제곱식으로 식을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럼 식을 한번 정리해보면 t-2분의 1 제곱 더하기 4분의 5a 더하기 b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거네요. 자, 그러면 기쁘다. 얘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인 함수구나 라고 바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a가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a가 음의 값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경우를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a가 0보다 큰 경우인 경우, 그 다음 a가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a가 0보다 큰 경우는 여기 마이너스 a니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그려질 거예요. 위로 볼록 이렇게. 자, 그러면 꼭지점은 어디서 나와요? t가 2분의 1일 때 나오고, 이렇게 그때의 함수값은 f 2분의 1이겠네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t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먼저 표시해 볼게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쯤일 거고, 이 둘 사이가 한 이 정도니까 1이 한 이 정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 주어진 ft 함수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서만 존재해요? 이렇게 t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만 정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란 색깔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만 생각했을 때 이 함수의 최대는 어디서 나와요? 이 함수의 최대는 여기 2분의 1에서 나오죠. 그래서 함수의 최대값은 f 2분의 1이고요. 이 함수의 최소값은 어디서 나와요? 마이너스 1에서 나오죠. 그래서 함수의 최소값은 f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f 2분의 1은 f 2분의 1의 함수값은 4분의 5a 더하기 b이고, f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문제에서 최대값이 10이고 최소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이 10이고 최소값이 1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A값, B값이니까 문자 2개 있고 식 2개 있네.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연립해야죠. 그럼 연립. 자, 그러면 4분의 5A 더하기 B는 10이라는 이 식과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1이라는 이 두 식을 연립해 볼 건데, 여기에서 B를 A로 정리한 다음에 위에 있는 식에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B는 1 더하기 A라고 이제 정리가 될 거고, 이 식을 위에 대입하면 4분의 5A 더하기 1 더하기 A는 10이라고 우리가 새로운 방정식을 찾을 수 있고, 이 식을 정리하면 9A는 36이 되어서 A는 4라는 값이 나오고, 4를 위에 대입하면 여기 대입하면 B는 5라는 값으로 이제 우리가 A와 B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A가 0보다 작은 경우를 구해 볼게요. 자,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그리고 A도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니까 합치면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로 그려지게 될 거고, 꼭지점은 t가 2분의 1인 경우겠죠. 자, 그럼 다시 t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한 이쯤 있으면
1은 이쯤에 있겠죠. 그러면 이 2차 함수는 요렇게만 정의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파란 색깔 함수에서 최대값은 어디에서 나와요? 마이너스 1에서 나오고 최소값은 어디서 나와요? 2분의 1에서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럼 f-1은 아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라고 했고 f2분의 1은 4분의 5a 더하기 b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 다시 문제에서 최대값이 10, 최소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이 10, 최소값이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2번의 경우에서도 A값, B값 찾고 싶으니까 문자 2개, 식 2개 연립해야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10, 4분의 5A 더하기 B는 1이라는 이 두 식을 연립할 건데 선생님은 요 식을 다시 B를 A로 정리해서 대입할 거예요. 대입해 볼게요. 그럼 4분의 5A 더하기 10 더하기 A는 1. 이 식이 정리가 되면 9A는 마이너스 36이라고 정리가 될 거고 A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A가 마이너스 4일 때 여기 대입하면 B는 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됐네요. 자, 그럼 1번 경우에서는 A가 0보다 큰 경우 A가 4, 일단 0보다 크고 4, B는 5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A가 0보다 작은 경우는 A가 마이너스 4, B가 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라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죠? 곱 A,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개 곱해볼게요. A, B는 20이고 여기서 A, B는 마이너스 24네요. 자, 그러면 뭐가 P고 뭐가 Q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두 개 더하면 되니까. 그럼 20과 마이너스 24를 더하면 따라서 P 더하기 Q는 20과 마이너스 24를 더하는 거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4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푸신 분들은 칭찬하고요. 못 푸신 분들은 내가 어디에서 빈틈이 생겼는지를 찾아봅시다. 자, 처음에 우리가 이 복잡해 보이는 식을 변형할 때 삼각함수 개념을 썼죠. 삼각함수 해서 우리가 식을 여기까지 쭉 전개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치환을 해서 우리가 식을 변형을 했죠. 자, 그럼 이 식 변형한 부분에서 우리 최대 최소 구하기 위해서 2차 함수의 그래프도 그리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도 판단을 해서 문제의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 아까 푼 문제 오답 정리하고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 처음에 이 문제 삼각함수 문제로 시작을 했죠. 여기서 삼각함수 문제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주어진 함수식을 2차 함수로 바꾸어서 문제를 풀었어요. 그리고 아까 2차 함수의 최고차항 미지수로 주어졌던 거 기억하시죠? 그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서 경우를 나누어서 A, B 값을 각각 구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함수값 이용을 했고 그 다음 마지막 A와 B 값 구하는 과정에서 연립방정식 개념까지 사용한 거 한 번 더 짚어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